안녕하세요. 우면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연은 제목만 들어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엄마가 평생 농사 짓고 땅을 일고 오셨어요. 이제 조금 숨 돌릴 만큼의 돈으로 노후를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사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탐내는 시대 식구들이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올해 36살, 결혼 8년차 주부입니다. 결혼한 이후로 잠깐 동안만 남편과 둘만 살았고 그 이후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함께 살았는데요. 남편은 착한 줄 알았지만 사실 알고 보니 엄마 껌딱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친정엄마가 평생 갖고 온 땅에서 토지 보상금을 받게 되었고 그 액수는 무려 7억 원. 그 소식이 시댁에 알려진 순간 그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결혼 전에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전혀 그런 언지를 한 적도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서로 가난한 탓에 남편이 방 2개짜리 비교적 말끔한 빌라에 신혼집을 장만을 한 것도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이 지난 후 전세기한이 만료가 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전세금을 합쳐서 좀 더 큰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냐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두 아이의 육아 때문에 집안에서 살림만 하고 있었던 저는 싫었지만 남편은 저의 의견을 무시하라고 말했습니다. 시누이도 직장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와 함께 딸려서 왔습니다. 그렇게 셋이 살다 보니 저는 점점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파출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밥 차리고 집안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들 육아에는 남편은 말할 것도 없었고 시어머니나 시누이도 그 누구도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애들 육아를 조금만이라도 도와주신다면 나가서 마트 알바라도 했으면 숨통이라도 트였을 텐데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시어머니는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며느라, 밥은 왜 이렇게 죽 같냐? 어머니가 소화가 안 되신다고 해서 물을 더 넣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죽밥을 만들면 어떡하니? 누가 이런 걸 먹으라고 하니? 놔뒀다가 너나 먹어라. 다시 해. 김치를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담궜어도 또 타박을 했습니다. 아이고 김치가 왜 이래? 네? 어머니가 하란 대로만 했잖아요. 제가 뭘 알겠어요. 어째서 너는 내가 하란 대로만 해도 이렇게 맛없게 할 수가 있냐? 이거 양념이랑 재료가 많이 들어갔을 텐데 어쩌면 좋냐? 이렇게 손이 야무지지 못해서야 집안 거덜내는 건 시간 문제겠다. 아이고 내 팔자야. 시누이 역시 시어머니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백수로 주구장창 방에만 틀어박혀 있다가 어쩌다가 취직을 해서 출근 도장을 찍고 있긴 합니다만 큰일이라도 하고 온 사람처럼 집에 와서는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어요. 뭐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먹은 밥 숟가락이나 젓가락이나 밥그릇도 개수대에 갖다 놓지를 않았어요. 그저 퇴근 후 집에 와서 끙끙 앓는 소리만 해댔습니다. 그저 하는 일이라곤 방에 누워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그러곤 했어요. 올케 언니, 언니는 집에 있으면서 집안 청소는 안 하고 살아요? 얼척이 없어서 제가 그랬어요. 아가씨, 설마 내가 청소도 안 했겠어요? 그런데 왜 내 방이 이렇게 더러워요? 아가씨 방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왜 나한테 물어요? 그랬더니 어이가 없다는 듯이 나를 똥 씹은 표정으로 째려보다가 시어머니한테 가서 그랬어요. 엄마, 올케 언니 말하는 것 좀 봐요. 웃겨 죽겠네. 그러자 시어머니가 하던 일을 멈추고 나를 향해서 그러시더군요. 또 네 올케가 뭔 일을 저질렀냐? 마치 내가 맨날 집안에 분란만 일으키고 다니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점점 열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올케 언니가 내 방 청소는 하나도 안 해요. 내가 낮에는 출근하고 없으니까 올케 언니가 내 방 청소를 해주면 어디가 덧나나요? 어떻게 집안 청소를 하면서 내 방 청소는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얼척이 없다며 웃으면서 저를 향해서 그러셨어요. 며느라, 너 일부러 그러냐?
네 신휘방을 청소를 해주는 게 그렇게도 안 이꼽냐?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지 마라. 다른 집 며느리들은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와도 퇴근해서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할 것은 다 하고 산다. 넌 어째서 양심이 없냐? 이왕 청소를 하는 거면서 신휘방 청소를 안 하는 거 참 꼴사납다. 네가 그런 식으로 백날 해봐라. 네가 마음을 그딴 식으로 쓰니까 내가 너를 못마땅해 하는 거야. 짜증이 나서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앞전 아가씨 방을 청소를 했다가 제가 아가씨한테 된통 혼났던 거 기억이 안 나세요? 뭐? 그래도 뭘 그렇게 잘했다고 따박따박 말댔고야? 제가 벙어리가 아닌 이상 할 말은 해야죠. 그래도 끝까지 입주댕이를 놀리네. 네가 뭘 잘했다고 그래? 제가 잘한 것은 없어도 잘못한 것은 없어요. 아가씨 방을 청소를 했다가 아가씨가 자기 물건이 없어졌다고 저를 얼마나 고박했어요? 귀걸이가 한 짝이 안 보이면 저한테 달려와서 귀걸이 본 적이 없냐고 하질 않나. 자기 옷이 없어졌다고 나한테 와서 옷이 어디 있냐고 난리를 치질 않나. 그래서 아예 아가씨 방에는 제가 얼씬도 안 하잖아요. 그러자 신우이가 또 내게 나서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옳게 언니, 그러기에요. 언니가 내 방 청소를 일부러 하기 싫어서 안 했으면서 내 탓을 돌리냐고요. 정말 해도 너무하네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제가 다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가씨, 처음부터 제가 아가씨 방을 청소를 안 해줬나요? 뭐요? 청소는 무슨? 추잡스럽게 식구들끼리 생색을 내고 그래요. 아가씨 방을 청소를 해준 대가로 내가 아가씨한테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해줘도 욕먹는데 내가 왜 아가씨 방을 청소를 해요? 그렇게 해줘도 욕하는 주제에 나한테 청소 안 한다고 하는 게 더 추접스럽네요. 그리고 아가씨도 생활비 내놔요. 집안일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에어컨을 빵빵 틀고 샤워할 땐 온수도 팡팡 쓰고 차려준 공짜밥을 먹는 주제에 참 말도 많아요. 아가씨가 어머니 거랑 함께 내요. 알았어요? 그 말에 신우이와 시어머니가 기절 초풍을 했습니다. 네가 뭔데? 옥수기한테 생활비를 내라 말아야? 제가 뭐긴요. 이 집의 안주인이죠. 제가 이 집에 팥졸바 아줌마로 들어온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까지는 제가 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 같은 생각에 잘해드리려고 참고 살았는데요. 이제는 그러지 않으려고요. 잘 해드릴 때 잘하셨어야죠. 잘해줘도 욕을 먹느니 받을 건 받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집안일을 도우시든지 아니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세요. 그러자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노발대발하면서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옳게 언니, 안주인이라고 했어? 미친 거 아니야? 언니가 왜 이 집의 안주인이야? 웃기고 자빠졌네. 정신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자기 대급박에다 대고 빙빙 도는 신용을 했어요. 저보고 미쳤냐고 하는 말이겠죠. 그리고 시어머니도 자기 삿대질을 하면서 그러시더군요. 내가 전세금을 보태지 않았으면 이 넓은 집에 살았을 성심냐? 세상에 자기가 얹혀 사는 주제에 뭐? 안주인이라고? 미치고 환장하겠네.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여기 세대주는 제 남편이니까 제가 안주인이죠. 안 그래요? 그동안 생활비는 용케 잘 안 내시고 버티셨는데요. 이번 달부터는 받아야겠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더 험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입 다물지 못해? 네가 뭔데 생활비를 내놓으라 말아 해. 입을 콱 찢어버릴까 보다. 한 번만 더 이상한 소리를 했다가는 넌 제명에 못 살 줄 알아라. 알았어? 시어머니 그 말에 통쾌하다는 듯이 신우이가 내게 비아냥거리며 그랬어요. 언니, 엄마 말 잘 새겨들어. 언니가 엄마를 모시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집에 언니가 얹혀 사는 거야. 주제 파악도 못하니까 맨날 엄마한테 야단만 맞지. 그리고 왜 내 속옷만 쏙 빼놓고 안 빨아? 한 번만 그러면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알았어? 그래서 내가 표정 하나도 안 바뀌고 말했습니다.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그러니?
어디 한 대 치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치고 싶으면 쳐봐. 얼른 쳐봐. 라고 하며 내 머리를 신우이에게 갖다 대었더니 나를 사정없이 미쳤어요. 그걸 보면서 시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밀치지 말고 쳐버리지 그러냐? 저런 것은 혼 좀 내줘야 해. 감히 자기 주제도 모르고 안주인이라니. 주제 파악 좀 시켜줘라.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나 주제 파악 좀 하세요. 제가 어머니랑 아가씨가 학가에서 사는 걸 제가 끝까지 반대를 했으면 같이 못 살았어요. 며느리한테 고마운 줄도 모르고 공짜 밥에 공짜 집안일을 시키시면서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시잖아요. 그럼 저도 어머니랑 아가씨랑은 함께 못 살아요. 아시겠어요? 그랬더니 신우이랑 시어머니가 둘이서 웃기다며 하하호 웃어댔습니다. 우리 옥동이가 효자야. 엄마를 끔찍하게 하는 효자란 말이다. 우리 옥동이가 어쩌다가 너 같은 것을 만나서 팔자 없는 고생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만 너만 없으면 우리 집은 그야말로 만사오케란 말이다. 저렇게 시댁 식구들 귀한 줄도 모르고 막 나가는 며느리를 누가 본다고 하겠냐? 나나 되니까 너를 받아주고 봐주는 거지. 그건 하나도 안 고맙지? 하여간 말귀도 못 알아듣는 걸 보면 참 우리 손주 머리도 걱정이다. 애들 머리는 엄마를 따라간다고 하던데 우리 영찬이랑 영철이도 네 머리를 따라가면 어쩌냐? 걱정이다 걱정이여.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머니 머리 닮아서 옥동씨가 공부를 못했어요? 아, 그렇구나. 옥동씨 말로는 돌아가신 아버님은 선생님이셨으니까 머리는 좋으셨을 테고 어머니를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못했었네요. 몰랐었는데 이제서야 이해가 되네. 우리 영찬이나 영철이는 공부도 잘하고 영특하니까 저를 닮은 거네요. 살다가 어머니 말씀이 다 맞을 때가 있다니 오래 살고 볼 일이네요. 라고 대받아쳤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불그락하며 머리 꼭지에선 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신우이가 또 내게 한마디를 던졌어요. 올케 언니, 엄마한테 뭐한 짓이야? 그러고도 언니가 우리 집 며느리야? 내가 왜 이 집 며느리야? 나를 파출부만도 못하게 여기면서 내가 이 집 며느리는 맞기는 한 거야? 그러면 나한테 말하는 것부터 고쳐. 난 이젠 안 참아. 내 꼴이 보기 싫으면 두 분 다 나가세요. 부탁입니다. 저도 이렇게 아웅다웅하면서 한 집에 살기 싫어요. 제가 한마디를 얹자 시어머니가 엄청 시부렁거리시면서 뒷목 잡고 쓰러지는 신용을 해대셨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냅뒀어요. 처음엔 몰랐었는데 지금은 그런 수작에 넘어갈 내가 아니었으니까요. 아무튼 함께 살기 전에는 그래도 그런 대로 사이는 나쁘지는 않았었는데 갈수록 신우이와 시어머니와의 저와는 날이면 날마다 날성관계로 이어져서 정신적으로 피로감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살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런저런 얘기로 차분히 대화를 시도해 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아가씨도 곧 시집을 가고 어머니가 혼자가 되실 텐데 그냥 집도 넓은 곳으로 이사가면서 함께 살면 좋지 않겠냐고 했을 때는 내가 반대를 했었잖아. 그래도 당신이 고집을 피워서 마지못해 허락하는 꼴이 되긴 했지만 이건 정말이지 아닌 것 같아. 어머니가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건 하나도 없어. 애들도 안 봐주셔. 아가씨도 속옷도 안 빨면서 내가 빨아주기를 바라고 있고 맨날 불만투성이야. 나 너무 힘들어. 어머니가 집안 살림을 도와주시면 나도 나가서 그 시간에 어머니랑 부딪히지 않고 일하면서 돈도 벌고 좀 좋아? 그런데 나를 마치 아가씨는 어머니의 몸통처럼 부려먹으려고만 해. 내가 너무 힘들어. 우리 따로 사는 게 어때? 엄마랑 내 동생 좀 이해해줘. 다 가족이잖아. 당신이 마음도 넓고 착한 사람이니까 당신이 그냥 마음을 넓게 쓰면 안 돼? 이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제가 아는 남편은 절대로 저를 배려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잘 챙겨야 한다는 이상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대화를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었어요.
본인이 당하지 않으니까 마누라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저 속에 경을 끼었으니 제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남편과 백날 대화를 해봤자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참 실망스럽고 원망스러웠죠.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생활비를 내놓을 위인들이 아니었죠. 그래서 제가 아침 밥상을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는 전날 저녁에 간단히 아침에 먹을 샌드위치와 당근 주스를 만들어 놓고 아침 대용으로 먹여서 출근을 시켰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샌드위치와 당근 주스를 먹여서 유치원에 보냈고요. 그리고 저는 곧바로 줌바 댄스 학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애들이 유치원에 있을 시간에는 무조건 운동을 할 생각이었어요. 처음엔 밥도 안 차려놓고 어디로 퍼질러 다니냐고 시어머니가 제게 잔소리를 해대도 모른 척하고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하고 집에 와서도 시어머니와 신리방은 근처도 안 갔어요. 거실과 주방 그리고 나와 내 아이들 공간만 청소를 했습니다. 빨래도 매일 하던 것을 이틀에 한 번만 했어요. 시어머니와 신리 빨래를 제외를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일부러 빨래통을 우리 가족들 것과 시어머니와 신리 것을 분리를 했습니다. 당신들 빨래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는 뜻이었어요. 반찬도 아이들 위주로 만들어 먹였더니 제 일이 훨씬 적어졌어요. 그전에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좋아하는 찌개류와 나물 반찬에 고추장아찌에 수시로 장을 봐야 했는데요. 우리 애들 입맛에 맞추다 보니 아들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보면서 무엇이 중한디 그동안 신우의 시어머니를 위한답시고 우리 애들한테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하고 미안하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신우와 시어머니와는 따로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한 지붕 아래에서 이렇게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함께 살 수는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얘야, 우리 땅 보상금이 나왔다. 이제 나도 좀 편히 살고 싶어. 너한테는 혹시 필요하면 조금 보태주려고 하는데.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는 늘 자식이 뒷바라지만 하느라 본인을 위해 쓰신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농사를 친정어머니 혼자서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애를 먹어서 친척들에게 땅을 임대도 해주고 그랬었는데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엄마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신 것 같았어요. 그동안 쓸모도 없는 값싼 땅이라서 들고만 있었는데요. 이런 좋은 일이 생겨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엄마 노후 대책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때 제가 친정엄마한테 그랬었어요. 엄마, 토지 보상금이 나왔다는 말은 어느 누구한테도 하시면 안 돼요. 이모나 이웃 사촌한테도요. 왜 그런지는 아시죠? 뭐냐, 하지만 나만 받은 게 아니라서 우리 동네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더욱더 조심하셔야 해요. 요새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 돈 냄새 맡고 순진한 시골 할매들을 속이려고 들잖아요. 그래, 걱정 마라. 그래서 갑자기 큰 돈이 생겨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모른 척하고 자랑도 마시고 누가 물어보면 그 돈을 다 건물 사라고 줘버렸다고 하세요. 돈 한 푼도 없다고요. 그래야 사람들이 안 달라들어요. 아셨죠? 오냐. 그런데 남편이 역시같이 내가 엄마랑 토지 보상금 운운하며 대화하는 소리를 듣고 말았지 뭡니까. 내가 자고 있을 때 내 휴대폰을 뒤적이더니 오빠와 엄마와 톡을 나눈 내용을 다 엿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소식이 시어머니 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집안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밤 남편과 함께 저를 불러앉혔습니다. 며느라, 네 엄마가 토지 보상금을 7억이나 받았다고 하던데 엄마한테 가서 한 3억 정도 빌려와라. 얼척이 없었어요. 완전히 도둑놈 심보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안 들은 걸로 할 테니까 그래 하세요. 라고 하며 단칼에 거절하자 시어머니가 살살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네 엄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냐. 나도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 나도 얼마 못 산다. 나 잘 살자고 그러는 거 아니다. 네 엄마가 죽을 때까지 그 돈 다 못 쓰고 죽어. 네 오빠가 있는데 그 돈이 다 누구한테 주겠냐? 원래 여자들은 아들밖에 모른단다. 딸은 볼 때만 이뻐하지
출가 외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돈을 주면 결국 남의 아들한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네 엄마가 죽으면 다 그 돈이 고스란히 네 오빠한테 다 가버린다. 그럴 바엔 네가 미리 선수를 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봐. 딸이 어렵다고 하면 안 빌려줄 부모가 어디 있냐? 그러지 말고 네 엄마한테 가서 죽는 소리를 한번 해봐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절대로 그렇게는 못해요. 어디 감히 사돈한테 돈 빌려오라고 며느리에게 시키세요. 참 실망이에요. 못 들은 걸 할 테니까 그래 하세요. 라고 했더니 이번에 남편이 또 그러는 겁니다.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잖아. 듣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일리가 있어. 그래서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당신 또 어머니 말에 솔깃했구나. 당신 어쩜 그렇게 줏대가 없어? 아니지.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니 똑같겠지. 두 분이 나만 빼고 결정하고 말한 거겠지. 징그럽다 정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려는데 시어머니가 제 팔을 붙들고 달래더라고요. 너는 어째서 성질머리가 그러냐. 내 말 좀 끝까지 들어봐라. 더 하실 말씀 있어요? 그래, 우리 옥숙이 말이다. 아가씨가 왜요?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사귀는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요? 너도 우리 옥숙이한테 맨날 시집을 가든지 나가 살았으면 했잖니. 그거 아가씨가 저를 힘들게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시집을 보내면 되지 않겠니? 시집을 우리가 보내는 게 아니라 본인이 결혼을 해야 하는 거죠. 아무튼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니들이 웃사람이니까 큰맘 먹고 옥숙이 결혼을 시키자. 어떠냐? 남편도 이미 시어머니랑 합을 맞춘 듯이 내게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러는 게 좋겠어. 당신도 옥숙이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 서로 맨날 싸우고 함께 살아서 좋을 건 없잖아.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여보, 어차피 장모님한테는 딸이 너 하나뿐인데 돈을 우리 집 일에 조금 쓰는 게 뭐가 문제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과연 이 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시댁 식구들의 보응이 되어야 할까요?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떴습니다. 며느라, 신우이 결혼할 때 혼수도 필요하고 신혼집 전세금도 있어야 하고 예단도 챙겨야 하고 최소 2억은 있어야 해. 그러니까 넉넉 잡고 3억을 빌려와라. 미리 챙겨놔야 나중에 네 오빠한테 친정엄마 돈을 안 뺏겨. 저는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 돈이 아닙니다. 엄마 돈이에요. 엄마 노후 대책이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하며 저를 험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독한지 아세요? 친정엄마 돈 있다고 신우이도 버리고 나까지 버리려고 해요. 이 소식은 곧 시댁 친척들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친척들은 전화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너네 엄마 돈으로 불쌍한 신우 결혼 좀 시켜주면 안 되냐? 오빠가 여동생 결혼을 시켜주는 게 얼마나 보기가 좋아. 사람 마음이 너무 야박하다. 네가 그렇게 큰 돈 쓰는 것도 아니잖아. 살면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지. 마치 제가 대역죄인이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친정엄마는 그 상황을 듣고 저를 다독였습니다. 얘야, 엄마는 괜찮아. 너만 마음 상하지 말아라. 하지만 엄마가 걱정할까봐 그저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며칠 후 신우이가 저를 부르더니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오빠 월급으로는 도저히 시장 예약도 못하고 신혼집도 구할 수 없어. 언니, 엄마 돈 좀 빌려주면 안 돼? 나중에 꼭 갚을게. 나중에 꼭 갚은다고? 내가 모를 줄 아나. 나한테 자기 속옷 빨래도 하지 않았다면 나를 자기 하늘쯤으로 알던 신우이가 갑자기 내게 와서 불쌍한 척을 하면서 눈물 콧물을 다 짜내다니 참 너란 인간은 무서운 여자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아가씨,
왜 오빠가 아가씨 결혼식 비용을 대줘야 해요? 오빠도 오빠 힘으로 나랑 결혼했어요. 나도 그렇고요. 그래도 피곤하게 애원하다시피 하더라고요. 언니,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있으면 그러겠어요. 결혼할 남자도 돈이 없어요. 결혼할 남자도 돈이 없어요. 그 남자는 그 남자고요. 돈 없이 시집을 가면 좋아들 하겠어요? 그럼 안 가면 되죠. 내가 너무 쿨하게 말하자 놀라서 그랬습니다. 네? 언니,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말아요. 너나 남의 돈이라고 너무 쉽게 말하지나 말아라. 어떻게 남의 돈이 그렇게 쉽게 침을 흘리니? 하물며 내 돈도 아니고 올케 언니의 친정엄마 돈에 눈독을 들여? 너는 네 엄마가 그렇게 너를 교육을 시켰니? 남의 돈에 눈독을 들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어? 너 같은 여자가 시집을 가면 그 집안은 망조가 들겠다. 차라리 그 집안을 위해서 가지 않는 걸 추천한다. 알았냐? 별 거지 같은 것을 다 보겠네. 그렇게 화가 나서 한바탕 찌끄렸더니 팔딱팔딱 뛰면서 시어머니한테 달려가더라고요. 저는 저런 미친 것들이라면서 한시라도 같이 있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얼른 방도를 취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이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시어머니한테 가서 내 간말을 다 전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내게 와서 큰 소리로 야단을 쳤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이 집 며느리냐?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내가 남의 돈에 눈독을 들이라고 가르쳤다고 했다며?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사실대로 말한 것뿐인데 그게 부끄러운 건지 아시나 보네요. 그런 걸 보면 어머니는 최소한 사람을 만나보네요. 그러면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이란 걸 해보세요. 며느리를 하냐처럼 부려먹을 때는 언제고 친정엄마가 토지 보상금을 받았다는 말에 그 돈을 빼먹으려고 눈독을 들였는지 안 들였는지 말이죠. 그만 도둑놈 심보를 가지세요. 라고 했더니 아글아글 쓰고 한바탕 욕짓거리를 해대더라고요. 내가 시어머니 압박에도 꿈쩍도 하지 않자 나날이 남편을 불러서 꽁짝 모의를 하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거기에 당할 사람이 아니었죠. 저를 달래도 보고 화를 내보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썼어도 꼼짝을 하지 않은 저에게 시어머니는 갈수록 저를 미워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말리는 척 하면서도 결국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너 진짜 실망이다. 결국 너는 너희 친정 식구들밖에 모르는구나.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건 내가 할 소리가 아니었나요? 내가 할 소리야. 너는 네 식구들밖에 모르잖아. 네 마누라는 안중에도 없지? 더 이상 이렇게 남편과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등살에 괴롭힘을 당하며 살 수는 없었어요.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남편과 이혼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수집을 해왔던 터라 이번 경우에도 시누이와 시어머니와 남편의 험한 말들을 다 녹음해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난 이렇게는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어. 우리 깨끗하게 헤어지자. 애들은 내가 키울게. 자기가 애들 양육비는 꼬박꼬박 잘 보내길 바래. 그러자 남편이 웃으며 그러더군요. 너는 이혼이 그렇게 쉬운 건 줄 아냐? 그래? 쉬운지 어려운지 한번 해보자. 지금 장난해? 내가 장난한 것 같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합의 이혼을 안 해주면 난 소송까지 갈 거야. 다 준비해놨어. 뭐? 진짜야? 그럼 가짜로 그러겠냐? 법정에서 너랑 어머니가 친정엄마의 토지 보상금에 눈이 뒤집혀서 3억을 빌려오라는 말과 협박성 말들을 다 까발릴 거야. 할 테면 해봐. 난 이미 당신과 헤어져서 살 길만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확신해. 그랬더니 남편이 조금 긴장하는 눈치였어요. 그런 다음에 전 아이들을 데리고 그 집을 나와서 친정엄마네 집으로 가버렸어요. 친정엄마도 흔쾌히 받아들이셨고요. 엄마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얘야, 이제라도 네 행복을 찾아라. 엄마는 전적으로 네 편이야. 친정엄마가 아이들을 돌봐주신 덕분에 저는 일자리를 새롭게 얻었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탄탄해야 아이들을 직접 키울 수 있을 테니까 열심히 일을 찾아 헤매었었죠. 그래서 찾은 일이 잘 나가는 피자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하면서 피자 가게 일을 배웠어요.
그 사이에 남편 이혼을 거부하자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친정엄마와 친정오빠의 도움을 받아서 피자 가게를 오픈을 하게 될 때에 남편과 이혼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애들 양육권도 제가 가져오게 되었고요. 남편은 매달 내 아이들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어요. 피자 가게를 오픈한 지 석 달쯤 되었을 때 느닷없이 시어머니가 가게로 어찌 알고 찾아왔습니다. 예전과는 180도로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새 살이 더 빠져서 어디 아픈 사람 같아 보이더라고요. 쭈뼛거리며 나를 보더니 그랬습니다. 저기 바쁜데 미안하다. 꼭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네, 얼른 말씀하세요. 우리 애들은 잘 있냐?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서 말이다. 애들이 보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말씀하세요. 바빠요. 아니다. 바쁘면 그냥 이래라. 그냥 옛날에 내가 미안했다고 그 말하려고 그랬다. 라고 얼른 말하고 바삐 나가셨습니다. 그걸 단순하게 보면 참 불쌍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당해봐서 그런지 또 무심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저러는 걸까? 라고 경계심만 더 늘어가더라고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시어머니는 혼자서 조그만 골방에서 외롭게 사신다고 들었습니다. 나와 이혼한 이후로 남편은 웬일인지 올름을 얻어서 혼자 나와 살았고 시누이도 사귀던 남자랑 따로 나와서 동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님은 혼자서 사시는데 아무도 내다보는 자식도 없고 생활비도 보태주는 자식도 없고 그저 외롭고 척척하게 하루하루를 보낸다고 들었습니다. 동네에 사는 전 남편의 사촌동생이 내 피자집의 단골이라서 말해주었어요. 그러던지 말던지 내 알바가 아니었습니다만 전 시어머니가 내게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내게 대접을 받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계셨을 텐데 참 자기 복을 차신 분이라서 어떤 불쌍한 마음도 안 생기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이혼을 한 덕에 돈도 잘 벌고 아이들도 양육비를 받아서 잘 키우고 있고 전 남편도 꼬박꼬박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과 하루씩 날 잡아서 놀아주고 친정엄마는 손자들 돌보면서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계시고 저와 함께 한 번씩 여행도 다니시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혼을 안 했으면 제가 얼마나 불행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되도록 이혼을 하지 않고 더 행복할 수만 있다면 더 좋겠지만 이혼이 두려워서 모두가 불행한다면 그건 더더욱 안 되겠죠.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